그 다음에는 음양을 나누자면은 태양이 비치고 있을 때 요게 이제 낮이 되고, 태양이 안 비치는 쪽이 음이 되잖아요. 많이 비치면 여름이 되고, 많이 안 비치면은 겨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음양을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천체의 움직임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음양의 도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계절적으로 움직이는 음양, 여기가 봄, 여기가 여름고, 여기가 가을, 여기가 겨울. 계절적인 음양이에요. 여기가 음이 해당이 되고, 계절적인 음양의 운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상, 형태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운동성의 음양 같은 경우는 성격, 성향,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실속 성향이랑,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 이미지나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속성으로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양의 움직임, 음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 자수에서 양이 하나 생기고요. 음이 5개가 돼요. 그래서 이게 5음의 1양이거든요. 자가. 그 다음에 축 같은 경우는 2양의 4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 같은 경우는 양이 3개에 이렇게. 그래서 1양이고 2양이고 3양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4양. 그래서 자가 12월이 되는데, 계절적으로는 이 12월이 되면은 가장 춥고, 또 이 자시가 되면은 가장 어둡고, 그런 공간이 여기가 이제 자의 위치가 되잖아요. 가장 어둡고 춥고 깜깜한 곳, 공간. 그게 이제 가장 음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가 극에 달하면 또 반대 에너지가 또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곧 얘는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가장 어떤 낮은 위치로 와 있기 때문에 곧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곧 가장 떨어져 있으면 그 곳이 곧 상승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를 조금만 버티면 이제 상승하는 흐름. 그래서 인생에 이렇게 나락이라고 치면은 가장 힘들 때가 곧 턴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의 위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성공이나 행복도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때 또 힘든 일이 그 시점에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기쁠 때도 슬플 일이 동시에 거기에 싹트고 있고, 슬플 때도 동시에 거기서 기쁠 일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운동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수에서 양의 에너지가 하나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진이 되면은 양기가 우양이 되죠. 그러니까 진토가 굉장히 펼치고 다양하고 드러내고 활발하고 이런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성향 성격적으로 약간 그 폼 잡고 드러내고 이미지적이고 이런 게. 그리고 사화는 육양이 되죠. 육양. 사화가 음양의 운동성을 보자면은 양기가 가장 정점에 도달한 그런 위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 사화가 많으면 이게 육양이니까요. 육이 되죠. 그리고 여기 축이나 자가 하나씩 더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1양이 되고 여기가 2양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하면은 15가 되죠. 양기가. 얘네들은 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의 자수가 5개 가지고 있고, 여기 축토는 4개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9가 되죠. 그러면 양이 15가 되고 음이 9가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양적인 운동성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보여지고 색적이고 드러내고 발산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적이고 명예와 이름,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성향이 활동성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좀 사람이 부산 낳고 분주하고 바쁜데 실속이나 챙김이나 이런 건 좀 적을 수 있는 게 이런 스타일들이죠. 그러니까 일은 엄청 잘 벌리고 많이 벌리고 이것저것 막 가는데 마무리나 실속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약한 형태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자수가 된다면 여기가 우가 되죠. 그래서 가장 뜨겁고 높은 곳, 그래서 낮 12시가 되면은 거기서 곧 음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여기가 12시잖아요. 여기가 24시라고 친다면은 태양이 가장 이렇게 째가지고 정점에 태양이 떠 있다면은 동시에 여기서 점점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둠이 좀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환한 곳
곳에서 어둠이 곧 시작이 되고 있는 공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 12시를 뜻하는 오화에서 일음이 시작이 되고 오양이 되고, 요게 이제 나서고 나대고 활동적이고 움직이고 보여주고 명예를 추구하고 실속보다 요런 것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봄 여름의 에너지란 얘기거든요. 이 양의 에너지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주팔자에다 넣어놓고 보면은 총 2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화만 전부 다 있으면 24양이잖아요. 이러면은 완전 극단으로 가겠죠. 성격 성향이나 어떤 추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정신 분열이 와버리기가 쉽죠. 또는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으면은 오히려 나서고 나대고 활발하고 뭐 이런 성격이 아니라, 이런 형태는 약간 정신 세계나 생각 자체가 평준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로 좀 취급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 미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남자는 이 양이 강한 걸 잘 못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8음에 16 양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극단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성격 성향이나 추구하는 바나 정신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거나 아프거나, 또는 이것저것 여기저기 안정 정착이 안 되지 빨빨빨빨 거리고, 그런 형태로. 사주에 양이 많다는 거는 요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운동성. 사주에 14개가 되는데 12, 12면 가장 좀 좋겠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사음이죠. 그러면은 사 하나 있고 양이 2, 그리고 오 하나 하면은 여기 음이 1이고 양이 5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6음이죠. 이거를 다 하면은 12가 되고, 여기도 12가 딱 나오죠. 양으로 쏠려 있으면 집성적으로 식상이 없다고 해도요, 나대고 까불고 활동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폼 잡고 드러내는 것에 사상이나 생각이 좀 가 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좀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직업적으로 볼 때는 이 논리로 접근 안 하고 다른 십성적으로나 물상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겠죠. 그렇게 나대는 걸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실속을 너무 챙기는 쪽도 아니고, 실속을 안 챙기는 척도 아니고, 또 나대는 걸 안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런 형태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성격 성향적으로, 또는 추구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이게 음과 양이 되는데, 삼합적으로는 이렇게가 양이 되잖아요. 이거는 왕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삼합의 가운데 글자, 가운데 글자, 가운데 글자, 봄의 대장, 그리고 여름의 대장. 삼합의 운동성 자체는 가운데 글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삼합 자체가. 그래서 인목 같은 경우는 2월이 돼가지고 봄으로 달려가잖아요. 봄으로 달려가면서 여름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병화를 가지고 있죠. 나는 봄이지만 여름으로 갈 거니까 얘랑 이렇게 합이 들어있는 거고, 얘는 6월 하면서 자체적으로 여름의 기운, 양 기운의 절정을 가지고 있는 애, 이렇게 4, 5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술토 같은 경우는 이 병화를 입고, 그러니까 여름을 집어넣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병화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지킨다. 그래서 포장 싼다, 랩을 씌운다, 뭐가 침투하지 못하게. 그래서 사주에 우화가 있을 때 술토가 있으면 자수가 와서 탕 때리잖아요. 그래도 이 우화가 잘 깨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술토가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을 때 이 자수가 와서 요거를 탕 때리더라도 이것이 십성 육친적으로 파괴나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지켜진다. 인호술은 사회의 운동성 공동체, 뭐 이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삼합 자체. 그래서 글자 자체에 추구하는 방향성 목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오해 안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주 내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좀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삼합의 하나의 목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양의 운동성을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얘기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유축 운동성을 보면은 사화는 지장간에 보면은 경금을 품고 있잖아요. 병화도 품고 있고. 그래서 얘는 여름의 시작점, 5월에 여름의 시작점에 놓여 있지만 결국 경금을 장생시키면서 가을의 목표 방향성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축토 같은 경우는 또 경금을 주워 담죠. 이게 입고 인묘가 다 나쁜 거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걸 집어 넣어가지고 지키고 저장하고 하려는 그런 목표 운동성인데, 결국은 이 금이라는 걸 서로 다루는 존재들이라거든요. 얘네들 글자 자체가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이나 운동성 자체들이 금을, 가을을 다루는 그런 글자들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 가을을
을을 생각하고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축은 음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유금도 음으로 표시해놨고 축도 음으로 해놨고 사도 음으로 표시를 해놨죠. 근데 이런 게 좀 애매하죠. 이게 사가 여기는 5월인데 음으로 되어 있고 지는 4월인데 봄과 여름에 아까 요거 운동성으로 보더라도 사는 육양이고 지는 오양인데 그러니까 사와 지는 음과 양이 좀 많이 섞여 있는 해예요. 여기 술과 해도 술은 5음에 해는 6음이잖아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살짝 삼합 음양론에 조금 약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명확하게 인묘는 양이고 오미는 양이고 신유는 음이고 자축은 음이다. 근데 여기는 조금 약한 양이고 여기는 조금 약한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이게 결국은 계절의 운동성은 양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글자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사회적인 방향성을 찾을 때는 항상 이 신자진해를 찾는다는 얘기죠. 사는 사유축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성 계절적으로 양에 속해 있지만 결국 음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들은 음에 속해 있지만 결국에는 인호술과 해묘미로 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음에서 양으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현상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양이 되잖아요. 여자가 음이 되고 그래서 이 지구에 살아가는 생물들도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어야지 봄도 있고 가을도 나타나면서 이 사계절이 순환이 되면서 생명력과 운동성과 생기가 살았다 죽었다 하면서 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활동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겨울도 있어야 되고 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밤도 있어야 되고 낮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밤만 계속 있어도 사람이 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낮만 계속 있어도 사람이 살기 어렵고 어떤 생명이 살아가기 힘들고 그렇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남자라고 하는 양이라는 생명체는 지구의 운동성, 천체의 운동성이 음을 많이 필요한다는 얘기죠. 양이기 때문에 남자는. 그리고 여성은 음이기 때문에 이 천체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양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 음양이 짝이 맞아가지고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여성이 자꾸 천체의 흐름이 음으로만 자꾸 나에게 에너지를 쓰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음양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버리니까 겨울만 있다는 걸로 가버리잖아요. 음만 있다는 거는 겨울만 있다, 밤만 있다, 어둡기만 하다. 그리고 남자가 여기 플러스 되면 요거는 낮 여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못 살아가겠죠. 지구라는 공간에 그런 식으로 이 음양을 접근을 하시면 돼요. 큰 논리에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나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삼합의 운동성을 가지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해 나가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